네, 지난 시간에는 체코 원전 건설에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원전 재도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원전 시장은 어떻게 발전될지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야, 진짜 지난 시간에 너무나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형님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주 폭풍 검색까지 해봤어요, 제가. 관련주 검색하신 거 아니에요? 관련주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어떤 프로젝트인가만 일단 공식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부사장님 말씀대로 저도 오랜만에 원전 건설 공부를 좀 다시 했는데 삼성물산이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나섰다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전 세계가 대형 원전만큼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집중하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말 그대로 작고요. 그다음에 모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전의 핵심 기기인 원자로, 네. 뭐 전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뭐 가압기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용기를 그냥 한 패키지 안에 딱 모아놓은 겁니다. 컴팩트하다. 네, 컴팩트. 예. 작고 컴팩트하고. 네네.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건설 기간이 아주 짧고요. 또 기존 그 대형 원자로와 비교했을 때 필요한 부대 시설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 이 관리도 쉬울 것 같고 혹시 사고 위험도 좀 낮을까요? 당연하죠. SMR의 주요 장점으로 이제 안전성이 가장 먼저 꼽히는데요. 이 배관이 외부에 없으니까 이게 파열돼서 뭐 방사능이 새 나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또 기존 원자로에 비교했을 때 건설 기간이 짧고 또 필요한 장비도 적고 이게 이제 모듈화돼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네. 근데 루마니아도 벌써 이 SMR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곳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떤가요? 일단은 뭐 안전성도 더 보장이 되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여기 진출하겠죠. 네. 많은 국가들이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테라파워라고 해서 이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이미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2028년도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죠. 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 그래요? 우리 뭐 늘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더 발전된 원자로도 많이 있습니다. 물을 쓰지 않은 비경수형 모델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HTGR, 그래서 이제 High Temperature Gas입니다. 그래서 고온 가스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흑연 뭐 이런 것들을 감속제로 써가지고 750도 가량의 고온열을 생산하는 이제 원자로죠. 네. 근데 이거는 1600도까지 올라가도 이제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고요. 또 외부 전원이 상실되는 극한 상황에서도 이 자연 냉각만으로도 원자로의 안전성을 이제 확보하는데요.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4세대 원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야, 벌써 4세대 원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정말 미래 에너지죠. 핵 융합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으로 청정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두 개 차이점이 뭘까요? 기존의 원자력 발전은 이제 핵 분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핵 융합 발전은 분열이 아니라 화합입니다. 이제 융합될 때는 그런데 분열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어지럽기는 했는데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핵융합이라는 단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 삼중수소 이 두 가지 이거를 아주 센 열로 가열을 해서 융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원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가 문제가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네. 이 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온이 필요합니다. 섭씨 약 1억 도로 가열을 해야 돼요. 1억도요? 저희 이제 기상캐스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1억도라는 말은 제 입에서 꺼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높아서 감이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에이, 그래요. 핵융합 매일 보시잖아요. 아, 진짜 제가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죠? Sun.
아 정말 태양. 태양, 선이잖아.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태양의 에너지원이 바로 핵융합이에요. 근데 흥미롭긴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요. 지구. 태양이 아니라 지구인데 여기에서 섭씨 약 1억 도의 환경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1억 도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도를 유지할 수 있는 초고온 플라스마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플라스마는 그러면은 뭐 기체라고 네, 맞습니다. 보면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걸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걸 유지하고 또 다루기는 굉장히 까다롭고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핵융합을 담을 시설물이 존재할까요? 지금 현재까지 가장 실용화에 접근한 방법은 이제 토카막이라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제안한 그런 제안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도너스 구조를 만들어서 도너스 안에 이제 크림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플라스마를 공중에 띄워놓는 겁니다. 네.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쉽고 근데 이렇게 어렵고 또 복잡한 핵융합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선생님,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핵융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인과의 관계에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연인이 깨졌을 때보다 네. 다시 합쳐졌을 때 더 뜨겁잖아요. 바로 이해가 되죠. 그럼 또 바로 식는데? 바로 식어요? 깨진 누상에 묻히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게 네. 이제 우라늄 1kg이 이제 핵 분열, 깨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200억 킬로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수소 1kg이 핵융합을 할 때 예. 붙여졌을 때 내놓은 에너지가 1,500킬로칼로리, 7배 이상 차이. 정말 효율성이 좋은 거죠. 와. 우라늄 이런 것처럼 이게 한정되어 있는 재료가 아니고요. 무한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아주 효율이 높은 그런 에너지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사능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 뭐 완전히 없지는 없진 않습니다만 않지만. 아주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군요. 아니, 장점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뭐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자 개발에 성공한 이 K-STAR라는 융합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 도를 한 30초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목표를 이뤘고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다음 목표는 이제 300초입니다. 한 2050년 정도는 돼야지 이제 상용화 가능성이 보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 후대를 위해서 에너지 문제에서 영원히 이제 해방되려면 우리가 이것에 핵융합 발전에 이제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형 원자로, 핵융합 원자로까지 차세대 원전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원전은 다루기 어려운 시설물이잖아요. 이 원전의 수명이 끝난다든지 또 새로운 기술에 의한 원전이 만들어진다면 기존 원전을 해체하고 또 처리하는 기술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즌 1에서도 이제 원전 해체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지 않습니까? 네. 그 최근 원전 건설 이제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이 가치가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원전에는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보통 한 50년, 6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운영 중인 원전이 417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짓고 있는 원전이 58기거든요. 거기다가 수명이 다해서 멈춰 있지만 해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원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50년까지 영구 정지될 원전이 약 한 뭐 600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체 시장의 규모도 뭐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무려 한 뭐 550조 정도 규모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가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네. 지금은 뭐 4개국뿐이죠. 여기에 있네요, 돈이. 여기에 돈이 있어요. 아니. 방송 그만두시고 절로 가세요. 아니 근데 549조 규모인데 4개국이잖아요. 시장이 진짜 크긴 엄청 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같은 정보를. 자, 이 큰 시장, 예. 이 대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 이제 해체 경험 있는 나라가 이제 4개국이라고 이제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4개국이 미국, 독일, 스위스 그리고 일본이에요. 일본.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도 원전 해체 시장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와우! 예. 현대건설은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1호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체 부지 오염 및 규제 해제 안전성 평가 용역을 시작으로 이미 원전 해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원전 해체 사업에 진출하는 또 쾌거를 달성했죠. 엄청나네요.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예. 큰 시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한편에서는 위험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원전 해체는 건설할 때보다 좀 더 안전성이 많이 요해질 것 같은데 해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원전을 이제 가동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용 후 해결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를 외부 저장 시설에 이제 임시를 여기다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임시 보관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하 500m 이상 영구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해체라는 말을 쓰는데 네네. 사실은 해체라는 말이 좀 부족하죠. 해체는 그냥 뜯어내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부지를 원래 원상복권. 있던데 그린필드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이제 해체 과정입니다. 원전을 가동하는 동안 계속 핵 연료가 쌓여왔을 텐데 그 많은 핵 연료를 식히려면 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습식과 건식. 사우나인가요? 사우나 좋죠. 물속에 담그는 게 제일 좀 확실한데 이건 좀 많은 시설이 필요하니까 이제 콘크리트나 금속으로 만든 아주 특수한 용기에 담아서 이제 공기로 이렇게 낮추는 건식 저장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두 번째 방법, 경제적이고 유지 관리가 좀 수월하니까 건식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공기를 식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땅을 되돌리는 복원,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복원, 이건 어떤 기술이 있나요? 복원이 정말 중요한데요. 최근 현대건설이 원전 해체 부지 복원 기술을 개발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환경부 녹색 인증을 받기도 했다 그래요.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이제 입자 크기별로 구분한 뒤에 연막 칼륨 용액으로 세척해서 이 토양에 붙은 세슘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제 실제로 해외 많은 국가들이 이제 토양 정화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토양 속 탄소를 0.4% 늘려가지고 이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차이나란 말이죠. 중국은 토양 정화 프로젝트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죠. 중국이요. 중국. 중국에서 토양 정화 사업에 정화? 투자한다 해. 막대하게 해. 실시. 네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미 오염된 막대한 땅을 어떻게 정화를 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이제 제염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염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토양에 붙어 있는 방사능 오염 물질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떼어내는 거죠. 빨래하듯이 떼는 수도 있고 뜨겁게 해서 떼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미생물이 이제 오염 물질을 이제 먹어치우도록 바이오 정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화 방법이 있네요. 자, 오늘은 대한민국 원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원전 수출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있는 우리 건설 기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멈춰 타고 또 꿈나라도 떠나볼까